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좋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가시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고 이제 급해졌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일단 이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공고가 납니다. 공고가 나고 나서 모집 신청을 하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후에 시작을 해요. 네. 그런 다음 이분들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정 작업이 걸립니다.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뭐 공실일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겠죠. 그럼 최대한 빨리 들어간다? 그러면 한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고요. 지금 뽑는 것은 바로 들어가실 분들 뽑는 것이 아니라 예비 입주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곳에 1년에 몇 명씩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순번대로 그렇죠. 네,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짓는데도 하루아침에 질 수가 없는 거고 결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시간이 다 필요하잖아요. 절차가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 빨리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참 답답해요. 네. 일단은 어디에 공급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2곳 선정되었는데요. 이곳들이 한 2, 3년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만들어져야 뭐 분양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곳들이 작년, 올해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곳들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다 모집 공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곳들은 보통 한 2번, 3번 추가 모집을 해도 공실 상태입니다. 아직 그렇게 아신다 해도 또 몰라요. 아마도 또 추가 모집을 하리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020년 선정된 곳들은 아마도 올해부터 또 모집을 나오겠죠? 시작할 거예요. 네. 건설 막바지에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20년도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모집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지어져야 되니까 한 2, 3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올해 뭐 이래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21년도 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21년에는 특히 많이 15곳이나 선정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도 5곳이나 선정되었습니다. 네. 21년 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 2022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곳 선정되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저희가 좀 걱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금년에 입주 가능한 곳이 없다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은 또 없는가? 만일 현재 거주자가 퇴소한다면 빈 곳이 나오면 대기자가 입주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초기에는 들어가시는 분들을 뽑는 거고요. 네. 해마다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이 바로 이 대기자를 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사시다가 한두 명씩이라도 결혼이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뽑아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연락이 가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알뜰시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른 곳 동사무소에 대기자 등록이 되나요? LH 웹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메뉴도 없고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다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세분화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알뜰실버타운이라는 건 저희가 지은 이름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를 수도 있고. 고령자 복지주택 담당하는 공무원도 모릅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본인이 몰라요. 담당자가. 무조건 어디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전화를 해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마 이 대답이죠. 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담당자여도 일정들을 관리를 하고 또 결제를 올려서 확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확정된 다음에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입안을 하더라도 이게 확실할지 안 할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 과정에 따라서 내가 결제를 받고 이제 공고할 때 돼야 그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자 누구냐, 담당자 전화번호를 달라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려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를 어떻게 보는지 대략적으로 그걸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니어 공공주택 영상에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똑같은 걸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마이홈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마이홈 포털이 나오는데 일로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공공주택 찾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여요. 이제 임대 종류, 뭐 유형 이래서 복잡한 게 쭉 보이는데 전체 클릭하고 모집 중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고 이게 진짜 저희도 보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많더라도 이미 모집이 끝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것들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나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한데 저희는 좋다고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니어 공공주택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올릴 예정이고요. 네. 그 이외에 괜찮은 주택들, 국민임대나 이런 좋은 주택이 나오면 올려드리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파트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는 거 없냐, 뭐 막 이런 거 물으실 게 아니라 이거를 쭉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는 게 그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공부고 그래야 들어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1, 2층에 복지관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안에 뭐 식당, 물리치료실, 뭐 교양 강좌, 취미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조감도를 몇 장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으로 된 네. 조그만 내 편리한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거, 이건 네. 장성에 만든 TV에 많이 나왔죠. 네. 저희가 갔던 곳, 시흥은계의 고령자 복지주택.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증금이 한 900만 원대고 월 임대료가 또 한 9만 원대. 네, 이건 일반 어르신들 기준이고요.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더 싸죠. 완전히 한 200만 원에 한 4만 원 정도. 그렇죠. 보증금을 좀 적게 하고 월 임대료를 좀 높게 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주거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신 거거든요. 네.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로 하면은 임대료가 한 4만 원대로 네. 되는 거고요. 300만 원대로 하면은 월 임대료 한 11만 원 정도. 네. 뭐 11만 원은 주거급여로 다 내면 되니까. 네. 주거비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해당자가 월소득으로 1인 가구 234만 원, 2인 부부 가구 300만 원 이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들어갈 수 없나요? 부부가 들어가셔도 되고 또 다른 가족과 함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총 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은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알뜰 실버타운이면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한 미니 실버타운입니다. 그리고 독립생활하면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많은데 소득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녀들과 세대 분리하고 소득과 자산을 분리한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고 본인의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새 집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는 시니어 공공주택 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봐주시고요.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알람 해놓으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건가? 내가 찾는 지역인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체계를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